10번. 요거 한번 볼까요? 10번. 웬만큼 오답들은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번 보면 fx를 x는 1을 기준으로 1 이상과 1 미만으로 쪼개놨어요. 앞으로도 요런 고마워. 화면이 말을 안 듣네요. 여수에서도 그러더니. 자, 다시 19페이지입니다. 개념원리 19페이지에 10번. 질문 있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fx가 1을 기준으로 1 이상, 1 미만으로 쪼개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함수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를 대상으로 1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지원아, 극한값 풀려면 몇 번 푼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지? 숫자로. 2번, 그렇지. 2번. 그게 뭐였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번 리미트를 쓰기가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요. x를 쳐다보고 대상은 fx를 쳐다볼 건데 지금 1로의 극한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예린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봅시다. 1의 우극한은 위에서 쪼개놓은 식 2개 중에 어디를 봐야 돼요? 위에 걸 봐야 돼요? 밑에 걸 봐야 돼요? 위에 걸 봐야겠죠? 왜? 1보다 큰 쪽에서 정의한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1의 우극한을 해석할 때는 1 이상에서 정의된 요 식을 쳐다보면 되겠네요. 얼마겠니? 현아, 얼마야? 얼마냐고. 값이 얼마냐고. 자,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갈 건데 얘는 x-1이라는 직선은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인 이런 녀석입니다. 맞죠? 그러면 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1의 우극한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얼마야? 0이죠.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얘는 극한값이 0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x-1은 1차 함수라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해요. 그럼 다항함수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나 우리가 그냥 값을 밀어넣는 함수값을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경험상 해보면 나중에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때 이제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데 지금은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는 극한값 구하는 게 곧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아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을 구합니다.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 정의되어 있는 요 함수에서 쳐다봐야겠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1의 좌극한이지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의 좌극한도 x자리에 1을 넣는 함수값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까지 괜찮지? 그런데 아까 지원이가 잘 얘기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2번 푸는데요. 2번 풀었어요. 그 둘이 어때야 돼? 그렇지.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돼. 를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같으려면 k는 1이야. 이렇게 되겠죠. 편하죠? k는 1. 자, 다음 여기 혹시 앞쪽에 질문 있나요? 유준이 숙제검사 받고 왔어? 받고 와. 자, 그러면 RPM으로 잠깐 가볼게요. RPM 넘어가 보겠습니다. RPM이 지난 시간에 그 유형 3까지 풀어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잘 안 풀리던 거 있던가요? 유형 3이 잘 안 풀렸나요? 네. 또 나머지는 뭐 그래프에서 좌극한, 우극한 해석하는 건 괜찮았니? 서연이 어땠어? 모르겠어요. 어디를? 전부를? 뭐야 이거? 그래서 다 모르겠다야? 유형 2, 3? 네. 네, 유형 2, 3?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대표 문제, 그 다음에 유형 2에서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문제 가우스 기호 있는 거 절대값 기호 있는 것도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유형 3은 다 할게요. 이렇게. 이러면 될까? 또 가은이는 어때? 괜찮아? 예린은 어떠니? 38번. 네, 38번. 오케이. 또 다율이는 어땠어? 41번. 절대값 있는 거 이렇게. 이거까지 다 하자 그냥.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또 있나요 혹시? 이 정도면 되려나요? 38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보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짠. 이거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볼게요. x를 0으로 가깝게 가져가요. 그러면 x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자꾸 0으로 가요. 그러면 x분의 1은 어떻게 생겨 먹었었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인은 x가 없기 때문에 별로가 아니지.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요 녀석 전체가 발산이에요. 맞지? 요 녀석 전체가 발산이니까 2 빼기 발산은 발산이겠네. 그래서 기억은 발산이야. 식으로 해석 괜찮겠니? 그런데 요거를 그래프로 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조그맣게 그릴게요. x점근선 x는 0, 그게 y축이고요. y점근선은 숫자 2겠죠. 그래서 요렇게 점근선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분모 x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면 0으로 가깝게 가는 게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면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 왼쪽에서 가깝게 가 좌극한을 구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발산이란 얘기입니다. 해서 극한값이 없죠? 얘는 탈락. 이렇게. 2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2의 극한값이 아니라 2의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프 그리지 말고 바로 해석해 볼게요. 절대값 기호는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 맞지? 알맹이가 양수면 절대값 그냥 버리고, 알맹이가 음수면 절대값 버리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하고,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2의 좌극한이면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지원아, 작은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2보다 작은 걸 넣을 거야. 2를 넣으면 0인데 2보다 작은 걸 넣으면 0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러니까 극한 모양을 보고 요 녀석이 음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극한을 다시 처리를 해볼게요. x의 2의 좌극한을 구하는데 2의 좌극한이다 보니까 분모 알맹이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절대값 기호를 없앨 수 있구나.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한없이 가깝게 간다라는 건 그 값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등호가 아니라 가깝게 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2의 좌극한을 한다고 해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지?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로 분모 분자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럼 결론은 얼마야? x 상관없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가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극한값이 있는 것. 그래프는 이제 웬만하면 잘 안 그리고요. 식으로 해석합니다. 디귿 볼게요. 짜잔. 얘는 문제가 있어 없어? 분수꼴이지만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없죠. 유준아, 이거 뭐분의 뭐야? 6분의 0이니까 얼마? 0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리을 볼게요. x를 0으로 가깝게 보낸답니다. 얘도 지금 절대값, 분자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으로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쪼개야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까 우리 표 그렸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0으로의 극한이니까 x는 극한값 2번 풀어요. 그래서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으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대상 함수는 x제곱분의 x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일단 그거를 전체적으로 fx라고 퉁 쳐놔볼게요. 그러면 0의 우극한이면 분모는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분자가 어때요? 양수니까 그냥 x로 나오겠지. 따라서 0의 우극한을 구할 때는 x제곱분의 x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x분의 1인데 이때 0의 우극한을 보내면 이거 아니지,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한 번 더 그립시다. x분의 1의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첫 번째 줄 0의 우극한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겠네. 는 아니고요. 화살표로 고칠게요. 극한 지금 리미트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의 좌극한을 하게 되면 fx식은 다시 분모는 x제곱이고 분자 알맹이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올 거예요. 그럼 식 자체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또 그리자. 아니, 위에 거 그냥 이용할게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거는 지금 그리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때 0의 좌극한을 구하세요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 중요한 건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래서 리을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니은, 디귿 두 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알겠죠? 좀 미심쩍으면 그래프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유형 2, 3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39번 볼게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지 멋대로 생긴 녀석인데 하나씩 구해볼게요. 첫 번째, 유준아. fx는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첫 번째, 뭘 해석하래요? 마이너스 1에 좌극한 해석하래.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요. 좌극한은 오른쪽에서 가, 왼쪽에서 가. 왼쪽에서 이렇게 가야겠죠. 목적지가 저기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3이야.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승호, 0의 우극한. 어, 0은 여기 있고요.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오니까 얼마? 0. 좋아요. 0.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의 극한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동일해야 돼요. 1은 여기 있으니까 우극한 3, 좌극한 다시 우극한 3, 좌극한 3. 함수값이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좌우 극한값이 3으로 동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더하면 6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기 시작을 하면 한 4번, 5번 정도에 나옵니다. 쉬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오답이 좀 가끔 등장해. 왜? 너무 쉽게 봐서, 너무 만만하게 봐서.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까 개념 원리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와, 하나 더 쪼개놨네. 0에서 쪼개고 1에서 또 쪼갰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해석했듯이 그냥 각각을 다항함수라고 보고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 함수인가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fx 위에 있는 녀석인데 0의 좌극한이면 0보다 작은 데서 해석을 해야 되죠. 맞나요? 0보다 작은 쪽이 어디야? 맨 첫 번째 줄 요 녀석이네. 괜찮나요? 그래서 식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얘는 극한 x를 0의 좌극한을 해석할 때 그때 대상이 되는 fx는 범위에 따라 맨 위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짜잔. 이렇게 되면 이제 0의 좌극한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0을 넣은 함수값이랑 같아.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우극한. 그럼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데 정의되어 있는 요 녀석이겠죠. 그럼 이건 식을 적지 않아도 얘가 x랑 상관이 없이 그냥 혼자 3이죠. 그러면 극한을 보낸다 하더라도 3이겠죠. 아, 그래서 결론. 요 녀석은 3이구나. 대상 괜찮니? 그래서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 보인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이거 풀어주면 되거든. fx는 분모가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2의 우극한 그리고 2의 좌극한 각각 구하래요. 결국은 2의 극한값을 좌우에서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쓱 가볼게요. 첫 번째,
x의 2의 우극한입니다. 이거는 2보다 조금 크다라고 해석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분모 봐봐. 분모가 x-2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 알맹이 x-2의 양수음수를 따질 건데 x가 2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면 양수죠. 0이 되는 게 아니야. 그지? 0에 가깝게 가는데 2보다 조금 큰 거 2.1 정도를 넣어본다고 생각하면 양수니까 얘는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분자는 별 반응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 쪽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겠니? 2, 1, 1, 2, 2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다면 이거 좀 이따 또 쓸 건데요. 분모 분자가 x-2 공통인수를 가지고 x가 2로의 극한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바로 내볼게요. 분모 x-2가 약분이 됐으니까 편안하게 2x 플러스 1에다가 2의 우극한을 구하면 되겠고 이제 더 이상 우극한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2를 집어넣은 5가 되겠다. 그게 A야. 자, 두 번째 비슷하게 2의 좌극한 구하러 갈게요. 그래서 x를 2의 좌극한이라고 할 때 이제 뭐가 달라져요? 분모 절대값이 알맹이가 음수다 보니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을 없애놓고 분자는 아까 인수분해했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재활용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2 약분하면 이제는 뭐야? 마이너스가 붙더라. 자, 다시 한번 2의 좌극한이 왼쪽에서 2로 간다는 의미지 마이너스 2라는 음수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 2를 넣어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2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2의 좌극한은 2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2를 넣으면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게 B야 라고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B는 10 이렇게 정리.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가우스 기호가 이제 등장하는데 가우스 기호는요. 그 기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 이하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겁니다. 그죠? 수직선 그려가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봐봐. 1의 우극한인데 얘 1보다 조금 크니까 1.1 정도로 생각하고 갑니다. 알겠죠? 1.1. 그런데 선생님이 우극한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분자는 가우스 1 플러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것에서부터 그 이하의 범위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얼마? 1이겠죠. 요 녀석은 1인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분모 x는 1의 우극한을 구하나 1의 함수값을 구하나 똑같으니까 얘는 1이겠죠. 그래서 1분의 1, 1. 1번 맞다. 이렇게 됩니다. 가우스 기호 해석 괜찮지? 2번 가볼게요. 0의 우극한이래요. 그러면 분자부터 해석하면 분자는 0 더하기 1, 1로 수렴하는 거고요. 분모는 0 플러스를 하면 요 놈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0을 넣으면 1인데 0보다 조금 큰 걸 넣을 거니까 1 플러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 1, 분자 1, 그러면 극한값은 1.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0의 좌극한입니다. 볼게요. 분모는 0 집어넣은 거랑 효과가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합니다. 분자 볼게요. 요 놈은 가우스기호 그대로 살리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더 작은 걸 넣어요. 요게 조금 부호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0 좌극한을 좀 후하게 줘서 마이너스 0.5 정도로 생각해봐. 너무 많이 주면 정수가 넘어가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마이너스 0.1 정도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0.1 빼기 1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그 표현이 좌극한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얼마니? 마이너스 2죠.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얘 극한값은 얼마야? 2라고 해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4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가우스 안에 x 빼기 3의 제곱이 들어있는데 극한을 구하래요. 그래서 2번 풀어야 돼. 좀 간략하게 가볼게요. 첫 번째, x를 3의 우극한으로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3의 우극한으로 가져가면 x 빼기 3에서 3이 들어가면 0이잖아. 그치? 그런데 3 우극한이 들어가면 0 우극한이 될 거고 그것의 제곱의 가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0 우극한의 제곱이라는 거는 0.1의 제곱 정도로 생각하면 얘는 뭐야? 양수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면 얘는 양수지. 0보다 조금 큰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가우스니까 0이겠죠. 괜찮아요? 또 좌극한 구해보겠습니다. 3의 좌극한이면 3을 넣으면 0인데 3보다 조금 작은 2.9를 넣으면 음수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안쪽 표현은 0보다 조금 작은 게 되는 거고 그걸 제곱한 걸 가우스를 씌워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0보다 조금 작은 걸 제곱해버리면 뭐가 돼? 양수가 또 되죠. 어머, 그러니까 요거는 0에 아주 가까운 양수, 0 우극한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해석과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4번에서 얘기하는 거 맞네요. 3의 우극한도 0, 좌극한도 0, 그래서 극한값은 0. 이렇게.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5번. 5 더하기 x분의 2의 가우스인데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본대요. 그러면 여기는 좀 쉽죠, 그죠? x분의 2라는 거는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점점 0에 가까워지거든. 그런데 양의 무한대라는 거 부호 자체가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0으로 달려가는데 0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달려가요. 그러면 가우스 전체 알맹이를 보면 5 더하기 0 우극한이니까 5보다 조금 큰 거야, 작은 거야?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5보다 조금 큰 것의 가우스를 해석을 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5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볼게요. 해석해야 되는 함수 자체가 좀 복잡하면 그거를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볼게요. 자, fx가 아니라 fx-5가 있고 x를 5로 보낸대요. 간단하게 생각해봐. x를 5로 보내면 여기에 5 넣겠지 뭐, 그치?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fx로 봤을 때는 여기를 0으로 보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도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fx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x 빼기 5라는 거를 다른 문자 하나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봐봐. x를 5로 보내면 이 치환하는 룰에 따라 얘가 자꾸 5로 갈 거지. 그럼 t는 어디로 간다고 하면 돼? 5 빼기 5인 0으로 자꾸 가요 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얘가 5보다 클지, 즉 우극한일지 좌극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깝게 간다라고만 본다면 x 빼기 5를 t로 봤을 때 그때 x가 자꾸 5로 가면 t는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괜찮나요?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x에 대한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쳐다보는 거예요. f에 x 빼기 5였는데 거기를 t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 극한값이 3이다.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런데 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fx가 3이다. 차이 있나요? t에 대한 함수에서 t를 0으로 보내나 x에 대한 함수에서 x를 0으로 보내나 y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y를 0으로 보내나 다 똑같은 내용이지, 그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대. 그러면 리미트 x는 0.
왜 바꿨냐? 요거 해석하려고 바꿨던 거네요. 왜? 여기는 5로 보내는데 여기는 0으로 보내면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의 모양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구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fx는 3으로 가요 라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요만큼이 전부 3으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녀석들입니다. 짠! 이때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은 문제가 없죠. 상수는 x가 바뀌어도 자기 자신으로 수렴하니까 이 극한값은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12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해석하는 함수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치환해보자. 이런 유형들입니다. 4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불편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거겠죠, 그죠? 얘는 좀 간단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보입니다. 뭘 바꿔요? x 빼기 3을 바꾸겠지. 그래서 뒤에 거 바꿀게요. x 빼기 3을 조금 전처럼 t로 바꾸면 x를 3으로 보내면 t는 0으로 간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의 극한을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꾸면 t는 0으로 가면서 분자부터 쓸게요. f에 x 빼기 3 대신에 t를 밀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분모도 x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x제곱 빼기 9예요. 잠깐만 볼게요. x제곱 빼기 9는 t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 더하기 3, x 빼기 3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x 빼기 3 요거 통째로 t로 바꾸면 되는데 앞에 게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여기. 그런데 괜찮아. 왜? 여기 자리에 x 대신 아까 관계식에 따라 마이너스 3을 이용한 t 플러스 3을 넣으면 되죠. 괜찮나요? 그럼 결론은 분모에 들어갈 x제곱 빼기 9는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x 자리에 t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앞에 걸로는 t 더하기 6, 뒤에 거는 t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t 더하기 6 곱하기 t, 모조리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 단서로 들고 있는 녀석은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fx의 극한인데 t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달라지니?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t를 0으로 보낸다, x를 0으로 보낸다 똑같고 x분의 fx, t분의 ft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에다가 t분의 ft,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은 이게 전부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남은 극한은 누구예요? 요 녀석이죠. t에다가 0 넣으면 얘는 얼마야? 6이죠. 그러니까 문제 없이 얘는 분모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t분의 ft의 극한값이 2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끝. 그래서 3분의 1의 극한값을 갖는다. 넘어갈게요. 45번으로. 자, 45번에서는 관건이 여기 극한 두 개가 있는데 뒤에 겁니다. 앞에 건 아까 하던 거니까 한번 가보죠.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은 1이 여기 있으니까 좌극한 이렇게 2더라. 어렵지 않죠? 앞에 거는 2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짜잔! 이거는 엄밀히는 합성함수 해석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식으로 바로 따져볼게요. 어디로 가냐? 우리가 x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부터 따져야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1의 우극한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은 0이야. 그런데 1보다 조금 큰 거를 넣을 거야. 1.1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1 빼기 1.1은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달려가요. 우극한 좌극한을 왜 해석을 해주라 그랬죠? 이걸 다시 f로 해석을 넣어야 되니까. 합성함수니까 그렇다고. 알겠죠? 합성함수 한 번만 더 할게 이따가. 그래서 지금은 자 1의 우극한이라고 해서 1 빼기 1이니까 0이야. 그래서 f0을 구해야지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돼? f의 0의 좌극한을 구해야 돼요. 0의 좌극한 얼마니? 요렇게 오니까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0. 따라서 2 더하기 0, 0 이렇게 됩니다. 합성함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첫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는 y는 1 빼기 x를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f를 위에 그려진 그래프 f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1우극한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죠? 어떤 의미로 아까 0의 우극한이었는지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1-x를 본다면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리고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1의 우극한은 이렇게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0에 가깝게 가는 건 맞는데 어때요? 0보다 밑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0보다 조금 작은 음수죠. 그냥 여기 1차 함수에서 극한값 구하는 거면 0이다 하고 끝날 건데 이걸 다시 f 해석으로 넣어야 되는 합성함수다 보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있으면 붙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0보다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0의 좌극한이라는 표시가 꼭 필요한 거고요. 이제 f를 쳐다보면 0의 좌극한 아까 해석했듯이 0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뒤에 뭔가가 더 합성돼 있다? 또 0의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를 또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지금 봐봐. f의 0의 좌극한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0이다라는 결론을 지었잖아. 그런데 뒤에 함수가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0보다 조금 커요. 0에 플러스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괜찮나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됐나요? 자, 오늘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개념원리 20페이지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어떤 함수를 대상으로 극한값 구하는 거, 그 극한값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극한, 좌극한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구체적인 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는 그만 그리고 극한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 아래쪽에 극한값에 대한 성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증명을 따로 하진 않고 그렇구나 받아들이면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보면은 요거를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표시를 해 놓으세요. 어디냐면 네모 박스 첫째 줄입니다. 리미트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f의 극한값이 l로 존재하고 또 g도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m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l이 있다, m이 있다, l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수렴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메모합니다. 그래서 각각 수렴할 때 아래쪽에 있는 1번부터 4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요. 알겠죠? 각각 수렴할 때 나중에 아닌 케이스가 나왔을 때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극한 x는 a로 가깝게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극한값은 똑같은데 k 곱하기 fx입니다. k 실수를 곱해놨어요. 즉 함수의 실수배를 해놓은 거는 실수배 나중에 하고요. 극한 먼저 보내고 실수배 해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수렴해야 실수배가 나중에 적용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두 함수의 합차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걸 극한을 보내면 맨 처음에 쌤이 밑줄 그었듯이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해야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리미트를 마치 분배하듯이 이렇게 각각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요. 언제? 각각 수렴할 때 이거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각각 수렴할 때 리미트는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곱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전제하기를 F와 G가 각각 수렴하면 곱한 것도 각각 리미트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도 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각각 극한을 적용할 수 있다. 나중에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아닌 케이스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선생님이 전제 조건으로 각각 수렴해야 된다고 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만히 보니까 2번부터 3, 4는 결국은 합차, 곱, 나눗셈이니까 사치기 연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나눗셈 gx분의 fx도 각각 수렴한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
각각 적용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수꼴에서는 하나 피해야 되죠. 언제? 분모가 0이 될 때.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gx가 0이 된다거나 gx가 0으로 가깝게 간다라는 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x의 극한값인 m은 0은 피해야 돼라는 제약이 있어요. 요거는 분수에서의 분모를 0으로 정의하는 걸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만 피한다 그러면 사칙 연산에서 극한 리미트는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언제? 각각 수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볼게요. 보기 보면은 뭐 금방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기 1, 2, 3, 4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2로 극한인데 2x제곱입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해석해서 2로의 극한이니까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을 해석해서 같은지를 확인해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많은 것을 생략을 하게 되면 x제곱은 아까 2차 함수라서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로 수렴합니다. 그 앞에 실수배가 되어 있는 2는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하겠니? 결국은 이걸 통째로 해석하죠. 2의 극한은 2를 밀어 넣은 거랑 같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x제곱 2차 함수 마이너스 x 1차 함수 이 상수함수가 더해진 구조야. 서로 다른 함수 3개가 더해진 구조의 1로의 극한은 각각 수렴하니까 요렇게 극한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야? 아니죠. 이거는 이만큼의 그냥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1의 극한값이나 1을 넣은 함수값이나 지금은 동일하니까 1 넣어서 적용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와 3x-1이라는 1차 함수의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x를 1로 보냈을 때 얘는 2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여기도 x를 1로 보냈을 때 2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극한을 각각 적용해서 곱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개하면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로 해서 2번처럼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분수꼴인데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본다 그러면 2로 보냈을 때 3으로 수렴, 2로 보냈을 때 4로 수렴 각각 수렴하니까 각각 극한값을 구해서 마지막에 나눗셈을 해도 괜찮다. 알겠죠? 요 전까지는 요거 유리함수 그려가지고 2로의 극한을 해석했다 그러면 이제 식으로 많은 걸 접근하게 될 건데 분모가 0 되는 상황이 안 나오고 각각 수렴하니까 그냥 요렇게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놓을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기 전에 여기 좀 주요한 명제로 등장하는 걸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적어 놓고 보세요. 복습하세요. 리미트 x를 a로 보내 보겠습니다. 누구를 중괄호 열고 fx 빼기 알파라는 상수 이렇게 뺀 함수를 극한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0이더래. 이렇게. 자, 여기서 알파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극한값으로 가지고 있는 건 fx가 아니라 fx 빼기 알파라는 녀석이에요. 마침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f는 어디로 수렴하겠니? x를 a로 보낼 때 fx. 예상은? 서연아 예상해봐. 네? fx 빼기 알파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지? 그러면 fx는 어디로 수렴할까? 틀려도 괜찮아. 그냥 예상해보는 거지. 0. 좋아요. 좋은 예상이야. 유준아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 아니면 수렴 아닙니다. 발산이에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0. 승호. 너 아까 알파라 그랬잖아. 가은아. 알파. 예린. 알파. 다일. 그저 졸려?
틀려도 괜찮으니까 맞춰봐. 알파? 지원이는? 인생 중차대한 결정하는 거야 지금? 찍어봐 그러면. 알파? 해볼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전에 극한을 각각 적용하려면 각각 수렴할 때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fx 빼기 알파를 써야 되니까 여기 모양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x를 a로 보내는데요. fx 빼기 알파를 나는 위에 걸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런데 얘는 fx랑 다르잖아. 어떻게 해요? 알파를 더해 놓으면 같겠죠. 그쵸? 그리고 알파는 상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fx 빼기 알파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알파도 자기 자신 알파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극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알파. 따라서 fx는 알파로 수렴. 이렇게 됩니다. 수렴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 있잖아요. 어떤 함수 fx의 상수를 빼가지고 극한을 보내봤는데 0이야. 그럼 이거는 마치 리미트를 각각 적용하면 fx 빼기 알파는 0이라는 녀석이니까 방정식 풀듯이 빼내도 괜찮다. 알겠죠? 는 0 만족하려면 알파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fx의 극한값은 알파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2번은 이제 워낙에 많이 쓰는 거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첫 번째는 다항함수의 극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항함수의 밑줄을 긋고요. 다항함수가 뭔데? 라고 설명해봐라 그러면 좀 어렵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n차 함수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요런 애들. 요런 애들. 그래서 뭐 계속 해오던 얘기지만 우리가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곡선 이렇게 그려놓고 특정한 값으로 극한을 구하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구하는 건데 그게 최종적 결론은 뭐였어요? 함수값이랑 똑같았지. 그치?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긴 간단하게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가 x는 2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함수값 얼마니? 4죠. 그래서 2의 우극한을 구하나 2의 좌극한을 구하나 다 뭐예요? 4로 달려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극한값은 4입니다. 그게 누구랑 같다? 함수값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라고 알려져 있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다항함수들은 다 이런 패턴들이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1차, 2차, 3차 이런 꼴이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극한값은 곧 함수값이랑 같다.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함수들이야. 그래서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여기다가 미리 적어 놓을게요.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연속이 보장된 함수, 간단하게 연속함수라고 할게요. 연속함수는 방금 봤던 극한값과 그 값을 넣은 함수값이 항상 동일함이 보장이 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다음 단원에서. 그러니까 다항함수는요. 여기 있는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함수야. 지금 이 논리가 뒷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 지금 설명 많이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요거까지만 정리해 놓읍시다.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함이 보장되어 있는데 마침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야. 그러면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음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근거는 연속이라는 걸 배울 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위에처럼 뭐 실수배, 함수의 합차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짠 봤을 때 요 녀석이 3차 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1로의 극한은 얘네들의 1을 넣은 함수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괜찮죠? 두 번째, 분수꼴도 괜찮아요. 분수꼴은 얘는 이제 분수함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각각을 봤을 때는 분모 1차, 분자 2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분수꼴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된다? 분모가 0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0으로 가깝게 가는 거. 그런데 3을 극한을 보내보면 얘는 어디로 가요? 5로 가잖아. 방금 뭘 적용한 거야? 1차 함수에 함수 갖고 온 거야. 얘는 어디로 가? 9로 가잖아. 2차 함수에 함수 갖고 온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5분의 9로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같이 다항함수의 형태를 띠는 애들은 함수값을 구하는 게 꼭 극한값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쳐볼게요. 0분의 0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그 다음에 4번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5번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요 네 가지 꼴들이 있어요. 요 놈들은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게 될 녀석들이라서 꼭 복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형태가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하지 못하는 꼴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뭘 못 정하느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적어 놓을게요. 상황에 따라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 꼴이라서 정하지 못하는 꼴 부정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부정형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제목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부정형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 그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어. 그 꼴이 첫 번째 0분의 0꼴. 이거는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되고 이게 아니라 분모도 0으로 가깝게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다시피 분모도 무한대로 발산,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것도 앞에 거가 무한대로 발산, 뒤에 거도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앞쪽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 뒤쪽은 0이 된 게 아니라 0으로 가깝게 가는 상황. 이거 다 부정형이더라. 알겠죠? 그래서 식의 형태에 따라 어떤 녀석들은 다시 올라갈게요. 이걸로 볼까? 식의 형태에 따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맞긴 한데 어떤 식들은 발산을 해버리고 어떤 식들은 수렴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식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거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2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는 별표를 2개를 달아두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힐 형태 0분의 0꼴입니다.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극한값 구하는 데서. 0분의 0꼴인데 여기서 제일 뭐가 문제냐면 분모가 자꾸 0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왜? 분모가 0으로 가면 뭔가 이상해지잖아. 그지? 아까처럼 그냥 숫자 0이 아닌 숫자가 분모에 탁 박히면 극한값으로 바로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이렇게 할게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을 찾아서 나눗셈을 하자. 없애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설명도 그거예요. 그래서 꼴부터 확인했는데 분모도 0으로 가깝게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는 0분의 0꼴이네. 그렇다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먼저 찾습니다. 그거 없애는 게 목표예요. 알겠죠? 아래쪽에 볼게요. 예제로 바로 가볼게. 위에 설명이야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자, x를 2로 가깝게 가는데 x 빼기 2분의 x제곱분의 4입니다. 꼴부터 확인해 볼게요. 꼴.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2 빼기 2니까. 분자 어디로 가니? 2의 제곱이면 4니까 4 빼기 4 또 0으로 가. 어때? 0분의 0꼴이야. 꼴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럼 목표가 뭐라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있을 거잖아. 그게 누구야 지금? 요 녀석이지. 이거를 없애주는 게 목표야. 얘는 너무 잘 보이죠? 왜? 분자가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거기서 x가 2로 가깝게 가는 건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0이 된 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겠다. 나누기 하자.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죠.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는 상황이 없어지면서 x 플러스 2를 x를 2로 극한이니까 얼마? 4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괜찮니? 비슷한 걸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정리해 놓으세요. 0분의 0꼴. 나중에 되면 다음 극한이 극한값을 가지려면 0분의 0꼴이어야 돼. 이렇게 거꾸로 옵니다. 제일 많이 보게 될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기는 아래쪽에 네모 박스는 결과를 얘기한 거라서 옆에다가 예제 3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예제 1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x분의 x제곱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특징은 분수꼴로 나타났는데요. 분모는 1차, 분자는 2차. 분자 차수가 크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꼴 확인해 볼게요. 꼴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1차지만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무한대 제곱이니까 또 무한대로 가겠죠. 둘 다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하지? 누가 더 빨리 커질까? 제곱이 더 빨리 커지겠죠. 분모는 1차로 커지지만 분자는 2차로 커지니까, 그지?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특징은 분수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나눠봅시다. 분모 분자는 0은 아니니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니까 인수 하나 나눠서 x로 나누면 2분의 x 이렇게 됩니다. 해놓으니까 어때? 이번에는 분모는 2로 고정되어 있고 분자만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 결론이 발산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케이스만 정리하자면 분수꼴로 나타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결국은 발산이네, 그지? 두 번째 가보게요. 극한 x를 똑같이 양의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볼 건데 x제곱분해로 갈게요. x제곱분의 2x제곱. 자, 앞에 거랑 차이는 개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거랑 차이는 뭐예요? 차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얘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해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해. 그렇다면 나누기를 직접 할게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 2만 남아. 2만 남으니까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고요. 더 중요한 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이네.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볼게요. 요거랑 비슷한 2번 예시입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x제곱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더 살을 붙였습니다. 꼴 확인해 볼게요. 분모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건 적어놔보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자는 어때요?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제곱하면 여전히 양의 무한대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2 음수를 곱해버렸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함은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포함이에요. 무한대분의 음의 무한대. 알겠죠? 그러면 요거 극한값을 구해보자. 여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많이 쓰게 될 스킬인데 차수가 지금 2차가 제일 크죠?
그래서 가장 큰 차수의 문자로 나눠보자. 아래쪽에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몽땅 나눠보겠습니다. 하면 분자부터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3 분모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x니까 약분 하나에서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많이 해석을 했지만 분모만 계속 커지고 분자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면 즉 여기는 서연아 어디로 가니?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제곱분의 3은? 3? 야, 분모가 엄청 커져. 네. 0으로 가겠죠. 네. 얘는? 해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0. 그렇지. 이렇게 풉니다. 결론은 뭐예요? 남은 숫자들끼리 하면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특징은 분수꼴에서 분모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동일해. 그치? 차수가 동일한데 첫 번째 준 거는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줬는데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곱의 개수들 1분의 2로 나왔어요. 맞죠?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세웠는데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으로 나왔지. 얘 어디 있는 애야? 맨 처음에 식을 보면 분모 x제곱의 개수 1, 분자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의 비율로 그냥 나왔지. 아,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이나 2차보다 차수가 낮은 x 1차는 여기서 영향을 못 줬네요. 왜? 과정 중에 보면은 얘 0으로 그냥 수렴하는 걸로 끝나버렸어. 맞지? 그래서 이따 정리할 거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가장 큰 차수가 같다면 그 차수의 개수 비로 극한값이 존재한다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이제 아까 1번이 분자의 차수가 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모의 차수를 키워보겠습니다. 무한대로 보내고 x제곱분의 x 이렇게. 괜찮나요? 지금 1번은 분자 차수가 컸었고요. 2번은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았었고요. 이제 거꾸로 3번은 분모의 차수가 커졌습니다. 아까 계산하던 대로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어머,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건 똑같은데 세 가지 케이스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모의 차수가 크다 보니까 어때요? 분모의 극한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과 같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를 적어드린 거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가장 먼저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를 하자. 알겠죠?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를 하자. 그래서 짠! 여기 네모 박스 안쪽에 보면 1, 2, 3번 이렇게 있죠. 이 해석을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3번. 우리가 이걸 먼저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땠어요? 약분하고 나서도 분자의 미지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2번은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이게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녀석이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그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등장하더라.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극한값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0이 아니에요. 꼭 적어두시고요. 마지막,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약분한다 하더라도 분모의 미지수가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만 커지는 형태니까 0으로 수렴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극한값은 0이다. 옆에 메모하면 분모의 차수가 클 때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언제 수렴하냐라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죠? 차수가 같거나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분자가 클 때는 발산하더라. 꼭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봐봐. 아래쪽 예시를 보면 짠! 극한값을 보면 꼴부터 확인합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분모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확인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차수 비교하는 거야. 최고 차수를 봤더니 2차, 2차 차수가 똑같아. 그럼 극한값이 뭘로 존재한다고요? 얘네들의 개수비로 존재한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 녀석은 2분의 1이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으로 되어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도요, 우리 차수를 다룰 때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꼭 해두세요. 앞에 있는 차수와 뒤에 있는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부정형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됩니다. 차수가 같아야 돼요. 아닌 케이스들은 이겁니다. 봐봐. 극한을 보내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x제곱 요거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그지? 빼기 x 얘도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형태 봐봐. 얘도 무한대로 발산, 얘도 무한대로 발산, 빼기 하고 있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 x제곱 빼기 x라는 2차 함수죠. x제곱 빼기 x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야. 이거는 수렴 발산을 판단할 필요 없는 그냥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 왜 그랬냐? 얘 차수랑 얘 차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얘가 부정형의 형태를 띠는 거야? 그러면 얘네 앞뒤의 차수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도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0이라는 거는 0이 된다가 아니라 0으로 가깝게 간다라는 의미로 한 거고요. 여기서도 0이라는 게 등장하면 보통 이제 분모가 0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는 단계로 갑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2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쌤이랑은 페이지 23페이지로 가봅시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필수 7, 8에 대한 형태가 14, 15인데 하나만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 녀석. 자, fx에 대해서 x를 0으로 보내는 x제곱분의 fx는 a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얘가 뭐 다항함수다, 무슨 함수다 이런 특정을 해준 게 없어요. 그냥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찾으려고 뭔가 달려들지 마시고 얘의 유형은 여기 주어진 모양 자체를 극한에다가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모양 그대로를. 자, 그러면 단서로 주어진 극한을 봤더니 fx가 보이는데 fx 밑에 분모에 x제곱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모양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서 fx 분모에 x제곱이 가도록 모양 변형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극한은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분자부터 1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분의 fx 분모 x제곱 나눴으니까 3 빼기 2배의 x제곱분의 fx 이렇게 모양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 그렇다면 x를 0으로 보낼 때 x제곱분의 fx라는 극한은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양 변형한 거거든. 얘네들 다 어디로 간다고 하면 돼? A로 간다고 하면 되지. 단서가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얘 극한을 따지면 3 빼기 2a분의 1 더하기 3a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야. 괜찮지? 해서 fx가 어떤 식일까? 분모에 x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2차인가? 이렇게 따져들지 말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양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게 변형을 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유형이야. 자, 넘어가 볼게요. 15번은 요거 치환하는 거, 즉 x 빼기 a를 t로 치환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 예시를 같이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여기 아래쪽으로 가서 0분의 0꼴은 좀 중요해서요. 여기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부정형이라 그랬는데 부정형은 직접적으로 수렴 발생이 보이지 않아서 해봐야 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1번 x를 3으로 가깝게 가면 x 빼기 3은 0으로 가고요. 3 세제곱하면 27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목표가 뭐라고요? 분모가 0되는 지금 x 빼기 3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x 세제곱 빼기 27을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3이 인수 하나가 들어있지. 약분하고 극한 보낸다. 이렇게 됩니다. 2번 가볼게요. x를 1로 보내면 뭐가 문제야? 똑같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보면 x 1로 보면 1 더하기 1 빼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얘도 0분의 0꼴이야.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는 메모 좀 할게요.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x 플러스 1은 죄가 없어요. 분모가 0으로 가깝게 가는 거는 x 빼기 1 때문이야. 그래서 목표는 분자에서 x 빼기 1을 가져오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한 다음에 극한 보내는 거야. 오케이? 3번 볼게요. x는 0으로 보낼 때 또 꼴 확인해보면 2x는 0으로 가고요. 분자도 루트 안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루트 4가 2니까 2 빼기 2는 0으로 갑니다. 또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목표가 분모가 0 되는 애가 누군데? 봤더니 요번에는 요 녀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서 뭘 찾아와야 돼? x라는 인수를 찾아와야 돼. 그런데 루트가 보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유리화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분자를 유리화를 해보는 겁니다. 극한은 좀 이따가 보내고요. 그리하여 분모 2x에다가 뭘 곱해요? 루트 4 더하기 x 플러스 2 부호 반대로 바꾼 걸 곱하죠. 그럼 분자는 암산할게요. 합차 전개에 따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 플러스 x 빼기 4니까 x가 덩그러니 남아요. 등장했다. 분모가 0이 되는 x를 약분해 줄 수 있는 녀석.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다가 확인이 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분명히 분자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0으로 극한 보내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알겠죠? 자, 오늘 예제를 다 같이 다뤘으면 했는데 일단 기본 사항으로 풀어 보시고요. 다음 금요일까지 30페이지, 개념 원리는 30페이지. 그 다음에 RPM도 거기에 맞춰서 풀게요. 그 유형 8까지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숙제가 조금 더 많으니까 시간 할애를 잘 해주세요.